자, 문제 20번입니다. 자,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른 질문 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것을 협박죄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X. 자, 2번을 보면 자,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은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협박죄는 별도로 제거되지 않고 자 20분간 자동차를 운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감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협박은 이 감금죄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감금죄만 될 뿐이지 따로 이 협박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협박죄는 위헌범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자, 도달하였지만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죠.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될 텐데 의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수가 될 뿐입니다. 기수가 된다. X. 자, 그래서 미수라고 필기해 두시고 자, 4번을 보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했습니다. 흉기인 가위를 들고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상해를 했으니까 상해죄 하나, 뒤에 협박을 했으니까 협박죄 하나, 경합범이 됩니까? 경합범이 됩니까? 상해죄만 됩니다. 협박죄는 여기에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가만히 보세요. 갑이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가위로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했을 때 이 협박과 이 상해는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동일 피해자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이 협박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상해죄에 흡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문제 21번입니다. 자, 강간죄인데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예비임무죄 처벌조항인데 자, 강간, 예비임무 있죠? 준강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행죄는 없어요. 추행죄는 예비임무가 없는데 추행죄라 할지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미성년자 의제 같은 경우에는 강간 외에 추행죄도 예비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전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상해죄는 있죠. 상해죄는 예비임무가 있는데 살인죄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죄는 있는데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되는 치상죄는 없어요. 그리고 피구금자 간음죄도 없습니다. 자, 출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자, 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죠.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가 있고 이 피해자 도구가 되는 타인 속에는 피해자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안된다. X. 답은 3번인데요. 자,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든지 사력을 다해서 반항하지 않았다든지 이라고 하는 사정만으로서는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에 최협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갖고 따지는 것이지 사후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 4번 질문 조심하셔야 돼요. 코피를 흘렸다, 콧등이 부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밑에 보시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자연적 치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자연적 치유일 때는요. 자연적 치유일 때는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해죄가 되는 유일한 판례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코피를 흘려서 콧등이 부었다. 이 부분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올해 출제가 됐죠. 안된다. X. 답은 3번입니다. 자, 명의훼손죄 갑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을 보면 전파 가능성 이론은 형법에도 적용되고 밑에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2번을 보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 같은 경우에
암시하는 방식으로도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하시고. 자, 3번을 보죠. 자, 당산제 사건인데 쭉 읽어보시고, 자, 남편과 이혼한 갑입니다. 자, 이 갑녀가 당산제에 왔다는 것인데 그 동네 사람이 뭐라 했냐면 왜 왔느냐, 이혼한 여자가 왜 당산제에 왔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왜 동네 사람은 이 이혼한 젊은 여성이 당산제에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렇죠. 부정적 가치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 가치 판단, 좀 부정탄다는 거죠. 부정타기 때문에. 근데 그 부정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 판단, 평가의 문제이지 사실적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시한 바가 없으므로 우리 판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4번 지문 가볼게요. 학교폭력법은 접촉 금지다. 그리고 밑에 이러한 글과 자, 주먹 모양의 그림발 3개를 게시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했잖아요. 이것만 갖고서는 이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업무방해죄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볼게요. 여기서 쭉 보세요. 자, 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 조합원들이죠. 건물에 대한 건물 명도 소송 확정 판결에 강제 집행의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서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 철거 업무를 방해했는데 이것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강제 집행 행위를 지금 조합원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제 집행 행위는 누구의 업무이냐면 이것은 조합이 업무가 아니고 이 집행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누구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조합의 업무 방해죄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하시고. 기출은 안 되었는데 최신 판례이고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갑니다. 자, 주거침입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많이 봤죠? 자, 주간입니다. 주간. 주거침입행이 나와 있고 상습절도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주간에 다시 한번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주간입니다. 야간이 아니고요. 주거침입을 했다. 야간일 때는 야간 주거침입절도라는 구성요건이 있듯이 주거침입이 흡수가 될 수 있는 야주절에 흡수가 될 수 있지만 주간 같은 경우는 주간 주거침입죄라는 조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된다 하면 틀려요. 자, 2번 가보죠. 2번을 가보면 자, 마지막 줄에 공터란 말 나오죠. 이 공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런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가보죠. 자, 구치소인데요. 자,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반입이 금지가 된 녹화 기능이 내장된 안경을 착용하고 접견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동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구치소장의 허가는 맞지 않았겠지만 누구의 승낙은 있습니까? 그렇죠. 교도관의 승낙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교도관의 승낙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도관의 현실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들어갈 때도
뭐 담장을 뛰어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정문을 통해서 어떤 위력을 행사하거나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평온공연하게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승낙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맞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동그라미. 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자, 불응했다고 나오죠.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 불응했다. 그러니까 퇴거 불응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퇴거 불응죄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질 때에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라 했습니다.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않는다고 했다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버텼다 할지라도 퇴거 불응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하시고. 자, 문제가 뭐였나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3개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친족 상도례를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자, 사기죄 문제죠. 사기죄는 피해자와 친족이면 된다 했습니다. 피해자와 뭐다? 직계혈족 관계니까 친족이죠. 그랬을 때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했네요. X 하시고. 제가 틀린 지문만 푼다 그랬습니다. 자, 26번을 갑니다. 강도죄에 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가봅니다. 자,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탈취하면 강도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쵸? 탈취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것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2번 강간을 목적으로 지금 폭행 협박을 썼죠.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 요 폭행 협박을 썼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 폭행 협박이 강간의 폭행 협박이긴 하지만 지금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재물을 뺏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탈취라고 하는 것은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뺏었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됩니다. 자, 3번 가봅니다. 자, 성매매 대금에 돈을 받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다음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 강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이것도 재물로 보는 거예요. 경제적 재산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폭행 협박을 써서 뺏어갔을 때 강도가 된다. 공범이니까 특수가 되는 거죠. 자, 리 1번 가보시면 자, 살인 범행 행위가 끝났다 했습니다. 자, 끝난 다음에 별도의 범위에 터잡아서 지금 재물을 가져갔다 했습니다.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범위라고 했죠. 이것은 살인죄가 완전히 끝난 후에 즉 나중에 불법 공덕에서 생겨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다음날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득의사가 살인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살인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한참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영득의사가 생긴 것이므로 그래서 강도 살인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사기죄 한번 가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네요. 정답은 2번인데 1번 보겠습니다.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공무원을 속여서 농지 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은 것이 사기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은 것만 갖고서는 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보호법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3번 보시면 가압류 해제하는 것도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봅니다. 그쵸? 처분행위가 된다.
일단 끊고요. 자, 그 후에 가압류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이 해제로 인한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판례죠. 출제 많이 되었고 4번을 보면 지금 사기를 친 것 같긴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매수 신청이 없었다. 결국 신청자가 나 혼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랑 나랑 수의계약 체결한 겁니다. 이게 사기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즉 사기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첨이 되었다는 구조가 아니죠. 어차피 당첨자는 나 하나였기 때문에 나 혼자밖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질문 가볼까요? 자, 1번을 가보면 지금 현금을 인출했다 했습니다. 현금은 재물이죠. 재물이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컴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면죄는 될 뿐이지 컴사는 탈락. 자, 2번 가봅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기죄도 될 수가 있는데요. 별도로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말죠. 자, 3번 보시면 자, 자신의 예금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거죠. 계좌 이체는 뭐다? 컴사가 됩니다. 컴사가 될 뿐이고 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부분은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 권한 있는 사람입니다.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인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절도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컴사면 될 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을 보면 현금 인출은 절도가 되죠. 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AR에서 전화 서비스 받은 것은 신용대출 받은 것은 뭐가 된다?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컴사가 됩니다. 이 경합범위 되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